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중여신 회원국어의 고혜원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2024년 3월 23일 시행된 국가직 9급 공무원 문제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험을 치르고 오신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또 해커스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4년 치러진 국가직 9급은 과연 어떻게 출제되었고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면 좋았을까를 토파본과 동시에 또 우리 다음 시험 지방직을 준비하시거나 군무원을 준비하시거나 또 그 다음 해에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이 강좌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2024년 3월에 치러진 국가직 9급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왜죠, 여러분? 25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시험을 이러이러하게 바꿔가겠어 라고 기조 전환을 예고한 상태에서 치러진 시험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했고 제가 예상한 것이 올바를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대로 시험 끝나고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여러분 살짝 듣기 그럴 수도 있는데 네가 낸 줄 알았어. 이게 제일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인데 이번에도 역시 시험장에서 혜원이가 느껴졌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들을 또 쇼트로 여러분에게 제작해서 자랑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은 살짝 이 자랑질은 접어두고 어떻게 24년 국가직 9급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소파보고 또 동시에 내가 어떻게 다음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전체 구성 보시면 독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문학 문제가 60%, 1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중에 5문제가 문두 자체의 추론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무슨 얘기냐? 이 문항별로 각각 난도를 따져보면 정말 아주 어려웠어. 손대기가 너무 힘든 문제였어. 이런 고난도의 킬러 문항은 없었어요. 다만 이런 추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건 문제당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난도질을 했을 것이냐가 이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문학 문제가 짠 것 같지 않아요? 현대시, 현대산문, 고전 운문, 고전 산문 물론 이제 장화홍련전의 경우는 고전 산문 느낌보다는 비문학 냄새가 좀 많이 났어. 그래서 문학의 4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이 문학을 또 어떻게 해결했을 것이냐 우리가 특히 또 고전 운문에 약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과정을 어떻게 소화하셨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문법 문제가 2문제가 등장했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표준어에서 1문제. 또 하나는 단어의 구성, 단어의 짜임. 그래서 파생어, 합성어 확인하는 문제가 1문제가 등장했고 한자어 어휘. 사실 어휘라고 말할 것도 없고 한자 도금 읽고 괄호 안에 집어넣어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아예 음을 주고서 야 해석해봐 무진장이 무슨 뜻이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등장했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제가 이미 카페에도 알려드렸지만 이제 국어는 처음 풀면 안 돼. 국어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만약 첫 과목으로 국어를 스타팅 하셨다면 시간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거거든요. 더불어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문제를 풀어야만 내가 23분의 국어를 다 풀기로 했어. 그랬을 때 내가 23분에 18번 풀고 있어도 넘어간 이런 어떤 작전이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시험장에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가보죠. 1번은 순서. 어떻게 하면 순서 연결이 바르겠니? 여러분 많이 연습했던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첫 번째 힌트는 1, 2, 3, 4 나 아니면 나가 먼저. 그래놓고 나. 자, 너는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로 두루두루두루를 가리킨다 라고 너에 대한 뭘 줬네? 정의를 줬어.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이다 라고 소개한 다음에 라는 뭐냐면 약물을 오남용하면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누가 먼저 확실하다? 나가 먼저가 확실하지.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자연스럽게 지웠어야 해. 그러면 나가 첫 번째 순서라면 우리한테 다 아니면 라 힌트를 준 거죠. 다. 그러므로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상의하고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결론격의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연결이 바로 됩니다. 즉 오남용은 이런 일인데 약물을 오남용하면 신체적 피해 플러스 정신적 피해.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 더구나 뭐가 커져? 피해가 점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그널을 명백하게 줬지. 그러니까 오남용은 이런 건데 오남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더구나 피해가 커진다. 그러므로 상의해 라고 준 거. 그러니까 사실은 다가 마지막일 것 같아. 즉 나가 시작이고 다가 마지막이 알았다면 몇 번 찍고 건너갔어야 한다. 2번 찍고 건너갔어야 해. 그러니까 살짝 이 출제자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잘 틀린단 말이야. 자주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에 이따위 문제를 넣어서 처음부터 뭐 해라? 쫄아라. 라고 작전을 세운 거지. 그래서 1번에 여러분이 정말 잘 소화하셨어야 하는 그런 문제. 2번 문제 갑시다. 잘난 척이 나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덜아무고 유형에서 100%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시는 분은 진짜 시험장에서 제가 생각났을 거예요. 라고 저도 확신해요. 자, 뭐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중간중간 제가 잘난 척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2번 문제 겁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대화를 분석하래. 그래놓고 갑을 병 갑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표시했어야 해? 갑에 동그라미 하시고 을에다가 네모 하시고 병에다가 뭔가 별표를 해서 아 지금 같은 애가 갑 두 번 있구나 정도를 확인하고 갔어요. 선택지 내려볼게요. 이 문제 선택지 너무 땡큐했지. 뭐라고 하냐면 1번.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갑이 야, 네 얘기 반은 맞고 반은 뭐하다. 틀리다 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은 반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2번 뭐라 그래?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뭐라고? 대립하지 않는다. 이거 두 개 말이 안 되잖아.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구나. 1번 아니면 2번. 아니 대립하지 않는다. 무슨 뜻 여러분? 대립하지 않으면 같단 얘기잖아. 그럼 뭐가 없어야 해? 반대가 없어야지. 근데 얘는 지금 대립하지 않는다. 을과 갑은 같은데 근데 일부는 반박했다. 선택지가 모순이지 않아? 읽으면서 그 생각을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3번.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 전제는 상이하다가 뭔 뜻이죠? 다르다. 그런데 뭘 조술했대? 유사한 결론. 즉 갑과 병은 결론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4번.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하지 않지만 뭔 뜻이에요?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뭐하다? 일체. 근데 누구랑은? 을의 주장과는 대립한다. 을의 주장과는 반대다. 그러니까 우리는 갑을 병이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구나. 감 잡을 수가 있어. 가볼게요. 갑이 말해.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계급 사회였지만 but 현대 사회는 뭐하다? 다르다. 그러니까 고대는 계급 사회였는데 현대는 계급 사회가 아니다 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런데 중요하네.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뭔 뜻이야? 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뭐도 현대 사회도 무슨 사회다? 계급 사회인 것 같아. 나는 아니 사람들이 계급 사회 아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의문이야.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주장 뭐라고 했냐면 아 지금 현대 사회도 계급 사회다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을이 현대 사회는 고대나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속 지위가 성취 지위를 결정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설명해줘. 즉 빈부 격차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잖아. 그래놓고 우리한테 상수래. 금수저, 흑수저, 출신. 어떤 출신, 네가 어떤 빈부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뭐가 대물림돼? 빈부가 대물림되고 또요.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질문. 얘도 뭐라는 거야? 계급사회야. 그러니까 빈부에 따른 계급사회야 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표시해야지. 누구랑 누가 같구나. 갑과 을이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 얘도 지금 현대사회 계급사회 얘도 빈부에 따른 계급사회를 인정하고 있잖아. 그러면 병 현대사회가 빈부격차로 인해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계급사회라고 단정할 수 없어. 질문 뭐 아니다. 계급사회 아니다. 그 뜻이지. 계급사회라고 말하려면 계급 체계 자체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령 양반이 있어. 양반이 사는 어떤 문화, 뭐 이런 어떤 체제가 뭔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각종 문화나 생활 방식 전체를 굳이 양반이 아니어도 특정한 계급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누구나 다 BTS 공연을 볼 수가 있잖아. 양반만 BTS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현대 사회를 계급 사회로 보기는 어려워. 사실 시험장이라면 이 정도 읽고 얘는 계급사회 아니야 라는 정도만 확인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끝났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봤어요. 뭘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사회, 계급사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과 을은 동일한 의견인데 병은 대립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계속 가보죠. 갑이 한 번 더 얘기. 그래 현대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네 말은 맞아. 동의의 격렬 뭐라고 생각난다. 이게 좀 맞장구를 쳐줘. 하지만 인간 생활의 근간 뿌리는 결국 경제활동. 뭐 떠올려야 돼 여러분? 경제, 머니,
돈,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어. 야, 너는 양반만 뭔가 BTS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계급사회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야, 돈이 있어야 BTS 공연 볼 수 있잖아 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서적지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는 뭐다? 계급사회다. 돈이 많냐 돈이 없냐로 나뉘는 사회라고 계급사회를 다시 한번 긍정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사실 갑은 여러분이 아주 빠르게 읽어도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이 1번 답해줘요.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만 수용했다. OX, S 일치했어. 둘은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2번 을의 주장과 갑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현대사회가 계급사회래. 세 번째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 누구하고 누가? 갑과 병이 어떻게 유사한 결론이야? 갑과 병은 서로 다른 결론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해? S 해야 하고 4번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뭐 하구나? 대립하는구나. 그치? 그러니까 갑과 을의 주장은 같고 더불어 병의 주장만 달랐으니까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한다 라고 얘기하고 을의 주장과는 뭐 한다? 네가 대립한다 라고 얘기해 주어야겠지. 몇 번 선택지 골라야겠구나. 2번 선택지 널 골라야 돼요. 3번 문제 갑시다. 자, 우리 분석도 많이 했다. 중간에 잘난 척을 소개해야 되는데 또 문제 푸느라. 자, 2번 했으니 3번 건너갑시다. 밑줄 지번이 표준어로 쓰인 것. 와, 찌끼뜨까의 위력은 또 이렇게 등장했어요. 허구, 헌, OX. S. 기본적이 뭐다? 허구하다. 날이 오래고 매우 길다의 뜻이야. 네가 하다. 다로 끝나는 용언입니다. 형용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해요? 허구한. 그치, 나를 꾸미기 위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네가 온 거죠. 통째. 그치, 껍질째, 접사죠. 붙여쓰기 하고 통째, 하마터면. 하마는 뭐를 잡고 있어? 털을 잡고 있어. 하마터면. 너는 잘루. 왜 나가리야? 우리는 모음 조화를 좋아하거든. 네가 사람의 오른쪽 양성이잖아. 그럼 땅에 무슨 쪽이 와야 해? 왼쪽. 그러니까 허리가 뭐하게? 잘록하게 라고 표기해야 발음 표현이 된다는 거지. 이걸 몰랐다 해도 2번이 너무 명백해서 너를 찍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고. 선생님 그럼 음성 절룩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양성 잘록하다. 허리가 잘록하다로 표기하는 그런 문제. 너도 많이 했죠 여러분. 잘난 척도 지나갈 거예요. 놀라지 말고 계속해서 가보자. 4번 문제. 다이어. 소름 아니야? 나 진짜 이 알다를 바로 우리 전주에 했는데 등장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제 난 뭐 해라? 대입해라. 너는 친절하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도 안 바꿨어. 그래놓고 우리한테 대입하래. 그 외교관은 무려 7개 국어를 할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소양이 있다. 5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지 뭐한지 사귐이 있은지 오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물론 인연이 있은지 오래이다 라고 소개해도 괜찮겠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뭐 할 바가 아니다. 관여할 바 아니다. 관심 가질 바 아니다. 얼마든지 말이 되지. 다만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서 질 줄 알았다가 스스로 정했다. 내가 질 거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란 뜻이다. OX, S. 그럼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답해요. 그렇게 뭐 한 거야? 질 것이라고 믿다. 질 거라고 생각하다. 나는 내가 시험에 합격할 줄 알았지. 내가 시험에 합격할 줄 믿었어. 나는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어. 믿다, 생각하다 뭐 이럴 때. 난 내일이 시험인 줄 알았지. 난 내일이 시험일 거라고 믿다, 생각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 핵심은 이런 뜻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 정답은 4번을 찍었어요 여러분. 5번 문제 가자. 너무 그 알다 크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쵸? 바로 전했었어. 자,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 애 세모 크게 해주시고 진행자 여러분 동그라미를 크게 했어야 해요. 저는 지금 PPT라 다 동그라미는 하진 않을게요. 자, 뭐라고 했냐? 1번 상대방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 통계 수치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 빨리 찾아서 읽어봐요. 그러니까 진행자 아닌데 숫자가 있어야 돼. 뭐가 있네? 아니 킬로미터 H 이거 시속 말고 통계 수치니까 뭐가 나와야 해? 퍼센트 뭐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간 밑에. 그러니까 강 교수 대사에 아니 26.2% 감소했습니다. 이 통계 수치에 대해 진행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속도를 시속 10km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인명사고의 예방과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뜻이라는 거죠 라고 뭐 하고 있구나.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뭐했다? 풀어 설명했다. 명백하죠. 2번 상대의 견해를 요약하며 끊자.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확인하라 그랬는데 마지막 강 교수가 네, 그렇게 동그라미 뭐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 했구나? 정리 요약했구나. 그러면 읽어볼게요. 바로 그 앞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교통재정 유발은 미비할 것이라는 점,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엔 제한속도 조정 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라는 거군요. 뭐라고요? 맞습니까? 라고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 게 확실하지. 그래서 요약도 했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3번과 4번 중에 빠르게 이지선다로 만들고 생각했어야 돼. 밑줄 이견이 뭐예요? 다른 견해를 소개하고 저는 이렇게 다른 견해가 있다고 아는데 의견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을 요청하는 바가 있는지. 네 번째,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뭐네? 경험. 그러니까 진행자가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를 여러분이 빠르게 선별을 하셨어야 돼.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읽었던 진행자 2개는 이미 선택지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남은 내용 중에 확인을 하셨어야겠죠? 뭐 찾았어요? 그치? 중간쯤 진행자의 하나, 둘, 셋, 네 번째군요. 그런데 세모 한번. 일각에서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합니다? 반대합니다. 즉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뭐 해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번 정답이구나. 4번 정답.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경험이 안 보이고 반대 의견, 이견이 다른 쪽에서는 이런 다른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 네가 확실하네. 몇 번 찍어야 한다. 4번 찍었어야 해.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6번 문제 껌이죠 여러분. 3초 각이죠. 단어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그래놓고 우리한테 합성어, 파생어, 개념을 설명해줬어. 지우, 다. 용언 출신인데 뭐가 됐다? 명사. 걔가 접사죠. 새파라타에 누가 접사? 새가 접사. bored가 아니야. new가 아니야. 파라타를 강조하는 접사잖아. 몇 번 찍어야 한다? 1번 찍고 여러분 가야 할. 그러니까 전미사, 접두사 뭐 이런 것도 구별 없이 그냥 네가 파생어냐 합성어냐 이거 묻고 있어. 조각배 누가 접사? 없어요. 실질, 드높이다에 누가 접사? 드높이다. 그 네가 접사야. 그러니까 높이다도 물론 높다 이 접사인데 사실은 네가 실질의 하나의 용언이 되었고 드라는 접사가 붙어 있으니까 최종은 파생어로 봐야겠지. 집밥다에 누가 접사? 지시 접사. 저녁 실질, 놀 실질, 풋사과에 풋이 접사. 돌다, 가다, 중간 어미를 넣은 통사적 합성어이기까지 하지. 몇 번 찍었다? 1번 찍었다. 틀리면 너무 속상했을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7번째 문제 가기 전 중간 또 여러분 잘난 척도 확인해 주시고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세모하시고 제목이 뭐게? 울타리박이라는 박용래의 시를 주었어. 그래 놓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머리가 마늘 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그러니까 지규의 일부인 거야. 하고 싶은 말은 소녀와 소년이 아닌 거야.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들길이 있다는 얘기를 지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소녀와 소년과 같이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낯이 서로도 사랑스럽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들길이 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들길이 있다. 그 얘기야. 그 들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다 무슨 법이요? 즉, 제비가 날듯이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핵심은 그렇게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마치 자연의 흐름과 같게 그다음 마지막에 네가 낱말 하나가 떡하니 한 연을 구성해. 천연희가 무슨 뜻이에요? 천연. 여러분 천연 그럼 뒤에 어떤 말을 붙이고 싶어? 천연스럽다. 또 천연. 자원. 그러니까 천연은 뭐냐면 하늘이 처음에 만들어준 그대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aturally.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즉 이 들길이 있는데 들길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태초의 모습 그대로 뭐 이런 뜻이야. 그래놓고 울다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들길을 따라서 뭐가 있구나. 마을이 있어. 근데 이 마을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어떤 특징이에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어. 그러니까 원래 내 울타리 안에만 심어야 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마을이 있다. 그래서 오래오래 전광이 부신, 뭔가 잔광이, 눈 부신 그런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그런 뭐가 있다? 마을이 있다. 핵심은 그 마을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다. 그 마을에 뭐 하고 싶다? 사실은 가고 싶다. 그 말을 우리한테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이런 들길이 있어. 천연스러운 그 들길이 있는 그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뭐가 됐든 여러분 소개하시죠. 향토적 소재. 어떻게 확신하죠? 아지랑이, 제비, 그지 마늘조 뭐 이런 거 다 뭐랑 거리가 멀어? 도시랑 거리가 멀어. 그래서 공간 풍경을 묘사해야 돼. 특별히 어떤 공간 풍경?
들길에 대한 묘사를 쭉 했잖아. 더불어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그래서 리듬감이라면 여러분 골라주세요. 어디가? 마을이 있다, 마을이 있다, 마을이 있다. 랩이 되잖아. 그러니까 반복해서 리듬감 형성했구나. 명백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3번 아니면 4번 찍었겠네. 4번이 너무 명백하죠. 하나의 시어, 낱말을 가지고 연으로 구성해서 물결, 주제의식을 강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마을이었어? 천연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마을은 내추럴리, 정말 자연의 어떤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을로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뭐가 없구나. 첫 번째, 표면에 등장한 화자가 없어요. 나 이렇게 등장한 화자가 없어요. 두 번째, 뭐도 없어요. 고향에 대한 상실감. 무슨 뜻이에요? 고향을 잃었네. 나 고향을 잃어버렸어. 그걸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러니까 몇 번 찍어야 한다. 3번 찍어야 한다. 어떻게 풀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대 시가 나오면 사실 이 시를 보고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는 보고 배우고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지에 있는 말들을 어떻게 잘 소화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또 잘난 척이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8번 가자. 너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이 하나 있다. 그래서 살짝 생각을 좀 요하는 문제였는데 땡큐한 건 지문이 짧았어. 단락이 몇 개? 2개. 뭔지 몰라도 둘째가 온 거 보니까 첫째가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야 하고. 자, 진화 개념에 대해 특히 오해되는 측면. 이 글의 주제가 뭐죠?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가지다. 2가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2가지 뭘 잘못 알고 있나? 인간의 행동은 철저하게 유전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행동이 다 유전으로 받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진화 이론이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얘기를 하죠.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이러한 적응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질문. 인간의 행동은 뭐와 뭐의 상호작용이다? 그치. 유전적인 적응 성향이 뭐야? 유전 플러스 뭐? 아주 중요한 말 잘해줘. 시작. 환경. 환경으로부터 입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진화 개념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이 유전적이다 착각하는데 아니래. 뭐 플러스 뭐다? 유전 플러스 환경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자 우리한테 2번째 또 오해되는 게 뭐냐? 현재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 마음 or 행동에 대해서 오랜 진화 과정에 의한 최적의 적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그러니까 최적의 적응 인적도 있지만 아닌 적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완벽히 다 에러가 아니라 너는 어떤 경우는 최적의 적응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아 라고 절반만 얘기한 거죠. 그래 놓고 가령 예를 줍니다. 구석기 시대의 적응 방식을 오늘날 인간에 지니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최적의 적응 방식이 아니라 구석기 시대와 같은 적응 방식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그래 놓고 원시 시대에 사용하던 인지적 전략 등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원시 시대의 적응 방식이 뭐 할 경우가 있어? 부적절한 경우가 뭐라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절반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최적의 적응 방식을 우리가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추론하러 가봅시다, 여러분. 1번. 인간의 행동은 환경이고 마음은 유전이다. OX, S. 절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 이 사람 뭐라고 주장했냐면 환경 플러스 유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행동은 환경이다. 마음은 유전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만한 근거가 없죠. 2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복잡도 정도가 클수록 얘가 클수록 인지적 전략의 최적화. 일단 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뭐 어떠다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추론할 수가 없어. 다만 3번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뭐가 뭐였어요, 여러분? 행동,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을 처음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뭐 플러스 뭐다? 유전 플러스 환경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같을지라도 유전이 같다 할지라도 뭐가 다르면 환경이 다르면 뭐가 달라질 수 있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철저하게 여러분은 본문에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밑줄이 돼 있어야 돼. 인간의 행동은 유전 플러스 뭐다? 환경이다. 그러니까 유전이 같아도 환경이 다르면 행동은 다를 수 있다. 당연한 아주 명백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몇 번 찍어야 한다.
3번 찍었어야 한다. 4번 조상의 유전적 성향보다 조상이 살았던 과거 환경이 인간의 진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결정했다. 즉 환경이 이거보다 방향을 결정했다. 추론할 만한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명백하게 지금 이 첫째에서 말한 내용이 뭔가, 둘째에서 말한 내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읽었다면 추론이지만, 사실 추론인 척하고 있지만 아주 난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하는 연습이 없으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는 문제. 단순하게 그냥 쭉쭉쭉 읽고 일치, 불일치가 아니라 약간의 생각을 하게 하는 생각 훈련이 필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난도가 있었죠. 자, 정답은 3번을 찍었고요. 우리 제주도 유사한 지문도 읽은 적이 꽤 여러 번 있다라는 이야기도 잘난 척을 하고 싶네요. 물론 추론 문제는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학생이 좀 전에 제가 이 해설 강의 찍기 전에 카페에 올린 글을 봤는데 3초 각이었대, 이 문제. 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죠? 자, 읽어줘요. 시작. 도외시. 네 이름은요? 백안시. 도외시가 뭐죠, 여러분? 무시하다의 뜻이에요. 백안시는 뭐죠, 여러분? 무시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죠. 도외시는 뭐냐? 나의 어떤 결정 상황에 있어서 이걸 배제하겠다라는 도외시야. 그런데 백안시 해보세요, 여러분. 눈에 검은 자와 흰 자가 있는데 뭐만 보이게 하는 거야. 뭐 흰자만 보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흰자만 보이게. 남을 뭐 하는 거? 깔아뭉개는 무시하다야. 그럼 문장이 뭐냐면 현실을 무시한 그 정책은 실패로 들어갔다. 질문. 도외시야의 백안시야의 도외시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낮춰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흰자를 보이면서 무시하다가 아니었다는 거야. 읽어줄래요, 여러분? 먹을 식자죠. 식언. 이거 너는요. 더할 첨자 첨언. 그러니까 식언은 뭐죠? 말을 먹어버려. 그게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다의 뜻이고 첨언은요. 말을 더하다의 뜻이야. 뭐라고 했냐? 그는 띠리링이 잦아서 신의를 잃었어. 신의를 잃으면 뭐가 잦았구나? 시건이 잦았겠지. 그러니까 말을 먹어버려.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켜서 신의를 잃었겠지. 더불어 마지막 이 소설은 당대 고조적 띠리링을 읽어줘요. 무슨 네 이름은 복안 배복자의 안건 어떤 안건을 얘기하는 안. 그러니까 너 보관이 있니? 보통 숨겨둔 보관이 있니? 너 또 다른 대책이 있니? 그러니까 당대 구조적 보관을 예리하게 어색하잖아. 뭐 넣어야 해? 모순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보통 이제 국가직 문제가 한자어 문제를 줄 때 2개 정도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3개를 다 읽어야만 답이 나오는, 그래서 다소 여러분 시험장에서 다 읽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로 제시된, 즉 공부하고 왔니?를 묻고 있네. 몇 번 찍었다? 1번 찍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했어. 심지어 문제 풀 때도 했어, 우리. 그래서 너무나 땡큐 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10번 문제 갑시다. 다음 그래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역시 단락은 몇 개구나? 2개. 그래서 보통 국가직이 한 단락을 좋아했거든. 근데 단락의 수가 2개로 늘어서 사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읽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적절하지 않은, 그랬으니까 땡큐. 선택지가 한 녀석이 따로 놀 거 아니야. 이 녀석 역시 선택지가 땡큐였어.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상호작용 양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분법이 뭐예요? 따로국밥. 너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이분법이야. 너하고 너는 다르다 라고 분리해버리면 상호작용이 교차. 얘는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 2개가 뭔가 교차하는 녀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말은 그럴싸하죠. 다음 2번째.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살짝 이제 여러분이 만약 경험이 있다면 물음표 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의 스키마도 얼마든지 이런 선택지 읽을 때 반영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생각은 해야 해. 다만 비대면 얼굴을 안 보는 거죠. 온라인에서 만났어. BTS 팬이야. 같은 BTS 팬클럽이야. 그래서 막 둘이 막 맨날 얘기하고 그래 역시 정국이가 제일 멋지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 형성 가능 불가능? 가능하지. 우리 엄마보다 더 친해 막 만나면.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럽지 않았어? 3번째.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안 보는 거죠. 오프라인 대면 활동이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를 이미 선택지에서 해줬다. 이게 뭐가 아니다. 이분법적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살짝 얘하고 느낌이 같이 가잖아. 그러니까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분법 아니다. 뭔가 얘네들 뭐 할 것 같아 여러분? 교차. 왜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랑 뭐 하는 경우가 있어. 야, 너 나랑 맞짱 뜰 거야? 이러면서 막 만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2개가 크로스 되는 거 아니야? 선택지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어. 그래놓고 4번. 오늘날에는 대면 상호작용 중에도
디지털 수단에 의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많이 하시던데 카페에서 뭐해? 남녀가 둘이 만나고 있어. 대면이야. 근데 둘이 뭐 하고 있어?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러면서 둘이 막 서로 문자도 날려. 우리 딴 데 갈까? 싫어 싫어. 계속 여기 있을 거야. 키득키득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엮이는 거 아니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관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온라인 확장. 오프라인이나 대면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실체감이 있는 아날로그적 접촉을 가리킨다. 이 두 개는 다른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명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뭐 할 수도 있어? 함께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용어로 명료하게 뭐한데 분리되지 않는 활동이 많다. 이 두 개는 따로 국밥이 아니래. 친절도 해라. 선택지 몇 개가 해결이 되네,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뭐 할 수 있어? 문자를 주고받음으로써 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선택지 몇 번? 4번. 더불어 뭐라고 했냐면 명료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몇 번이구나? 1번. 또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2번과 3번 한번 확인해 볼까? 한편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어느 쪽에서 온라인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게임 끝난 것 같죠? 몇 번이 확실하다. 2번 너 나가리가 확실하죠. 우린 연습이니까 좀 더 읽어보죠.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때 아날로그 상호작용 수단과 디지털 상호작용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역시 동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만나는데 더 친할 수도 있고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 강조해. 그래놓고 이처럼 정리해 줍니다.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 오늘날을 초연결 사회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경험은 비대면 혹은 대면 혹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과 같은 한 번 더 강조한다. 이분법적 범주로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둘로 나뉘지가 않는데 상호작용 양식들이 서로 겹치거나 교차하는 상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서로 뭐 한다? 교차한다. 니네들을 나눌 수가 없다. 그럴 때 이분법적인 범주는 심각한 한계.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둘은 뭐 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교차래.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2번이 답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3번도 중간 내용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계속 가볼게요. 역시 비슷한 소재, 비슷한 어떤 내용의 우리가 지문도 많이 읽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땡큐 하죠. 11번 갑니다. 제가 이제 보통 고전소설 문제 풀 때 그냥 주제를 언급하는 정도 그리고 작품의 특징 정도 언급하는데 왜 그랬을까? 동영 모의고사 하다가 장화 홍련전에 제가 줄거리를 쫙 읊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 너무 땡큐하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의 줄거리를 몰라도 충분히 비문학처럼 푸실 수 있는 문제. 여러분이 1, 2, 3, 4의 내용을 바로잡아주면 좋겠어요.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 했으니까 한번 읽고 와봅시다. 자, 부사는 장하와 홍련이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원통한 사정에 대해 고한 말을 듣고 배좌수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누가 불러들였게요? 부사가. 그치? 먹는 부사 아닌 거 알죠?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 누구와 누구를? 장화 홍련이 꿈에 나타나서 사정에 대해 말하자 누구를 불러들였다고요? 배좌수를 불러들였어. 그러니까 얘들은 꿈에 등장했으니까 좀 특이하지.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걸 안다면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꿈에서 만나서 배좌수를 불러들여 부사가 묻습니다.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소? 라고 하자 배좌수는 머뭇거리며 답하지 못했다. 여러분은 4번을 읽고 너를 고쳐줘요. 배좌수는 장화와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물어보는 부사에게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자, 부사가 뭐라고 물었다? 읽어줘. 시작. 무슨 병으로 죽었소? 그러니까 장화와 홍련이 죽은 이유를 물은 게 아니야. 무슨 병으로 죽었소? 라고 하자 머뭇거리며 답하지를 못했어. 그러자 후처가 엿보고 있다가 남편이 사실을 누설할까? 누구하고 누구는 사실을 아는구나. 남편과 후처 모두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누설할까봐 걱정되어서 곧장 후처가 와서 말을 합니다. 제 친정은 이것의 양반 가문입니다. 장녀는 음행을 저질러서, 장화가 나왔어. 근데 얘가 장녀래. 음행을 저질러서 낙퇴한 뒤 부끄러움을 못 이기고 밤을 틈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누구? 장녀, 장화. 선택지. 자, 누구구나. 2번. 배좌수의 후처는 음행을 저지른 누구가 아니야? 홍녀가 아니야. 누구야? 장화. 그치? 장화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중? 거짓말 하고 있는 중이죠. 차녀 홍녀는
언니의 일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살한 건 맞는데 장화는 음행을 저질러서 부끄러워서 죽은 거고 홍련은 언니 일이 부끄러워서 따라 죽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낙태한 증거물을 바치니 부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사는 그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미심쩍어. 뭐 하고 있어? 의심스러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1번 부사는 배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서 장어와 홍련의 말이 거짓이다 라고 확신했다. OX S 뭔가 지금 이 후처가 말하는 게 의심스러운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두 물러가겠어. 이날 밤 운무가 안개가 뜰에 가득한데 장어 홍련이 다시 나타났어. 보통 이제 귀신들이 보통 이렇게 뭐 안개 깔고 나오잖아요. 계모가 바친 것은 실제로 제가 낙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모가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제 이불 안에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배를 갈라보시면 분명히 허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허실이 뭐예요, 여러분? 허구, 가짜, 실, 진짜.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부사가 그 말대로 했더니 과연 뭐였다? 쥐가 분명했다. 억울한 누명 쓰고 이들이 죽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이죠. 몇 번 선택지가 남았구나. 3번 장하는 배자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부사에게 뭐 했구나. 알려주었다. 이게 시간이 이게 지금 11번이잖아. 이 중간쯤이 여러분의 피로도가 사실은 저 마지막 갈 때보다 훨씬 높거든요. 왜냐? 우리가 한 17번, 18번 풀 때는 끝날 거라는 희망이 있단 말이야. 근데 11번쯤 풀 때가 가장 이 머리가 막 아프고 내가 앞 과목 어떻게 풀었지? 혹은 내가 이 첫 과목이면 뒤에 과목 어떻게 풀지? 이게 막 걱정되는 이 시점에서 살짝 내용을 사람 이름을 이렇게 꽈서 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몇 번 찍었다? 3번을 찍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 할 말이 많지만 자랑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했다, 미리 했다. 자, 계속 가보죠. 12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난도가 있는 문제잖아. 이렇게 끼워 넣기 문제는 추론형 문제 중에서 사실 난도가 있는 문제인데 너는 너무 보기가 땡큐했어. 보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해가며 나라 지키게 나섰으되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 그러니까 관용절이 쭉 와서 이들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위기에 닥쳤어. 근데 몸을 희생했는데 나섰는데 근데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이순신의 일기에 뚜렷하게 기록됐다. 라고 해서 아 이들이 뭔가 이 앞에 있어야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그 앞에 뭐로 끝나요? 이순신의 인간적 고뇌가 가감없이 드러나 있다는 데 있다. 뭐가 포인트요? 인간적 고뇌가 포인트요. 그러니까 인간적 고뇌 이들이 나오기가 어색하잖아. 여기 들어갈 리가 없어요. 나 앞에 뭐라고 끝났어요? 두루두루두루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느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이 잘 나타나 있다. 심리적 고통이 여기 넣을 가능성은 없잖아. 그러면 계속 가봐야지. 다 앞에 뭐래? 두루두루두루두루 그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보통의 인간이었음. 아 뭐야 이거. 인간적 고뇌에 대해서 쭉 뭔가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신해?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는 이 난중일기에다가 인간적 고뇌만 넣은 것이 아니라 뭐 들었냐?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하장소에서부터 두루두루 이름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백성들의 뭐까지요? 이름까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구나. 이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어디에 확신할 수 있어. 라에 확신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난중일기에 두 가지 있는 거야. 첫 번째 뭐 있어요? 인간적 고뇌. 또 뭐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 그래서 난중일기 뭐하다? 위대하다 라고 마지막 평가하고 끝난 거야. 난중일기의 위대함은 그의 인간적 진솔함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물론 가족의 이름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다는데 위대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몇 번 찍어야 한다. 4번 찍었어야 한다. 너무나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험 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4번 찍었고요. 잘난 척 지나가겠죠. 계속해서 13번 문제 갑시다. 자, 소설가 구보씨 1위를 좀 보신 적이 있다면 더 쉽게 풀 수 있었고 몰랐다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비문학처럼 읽고 풀 수 있는 현대 산문 문제가 등장했어요. 적절한 것. 그랬으니까 다 읽고 풀면 되겠네. 어떻게 읽어야 돼? 빠르게. 소설이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읽으셨어야 해요. 문득 제비와 같이 경쾌하게 전보 배달의 자전거가 지나간다. 질문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사실이에요. 뭐가 지나간 거예요? 우체부 아저씨. 뭐 배달하세요 이분?
전보. 여러분 요즘 그 카톡이나 문자 많이 하시니까 전보 잘 모르죠. 급한 사연 전해주는 걸 우리가 전보라고 하고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의 허리에 찬 조그만 가방 속에 어떠한 인생이 압축되어 있을 것인고 불안과 초조와 기대와 그 조그만 종이 위에 그 짧은 문면, 즉 종이의 얼굴에는, 즉 문장의 얼굴에는 그렇게도 용이하게 또 확실하게 사람들의 감정을 지배한다.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아마도 저 어떤 전보를 받으면 사람들의 감정이 지배되겠지. 그러면서 사람은 제게 온 전보를 받아들 때 그 손이 가만히 떨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분은 갑자기 자기에게 온 한 장의 전보를 그 봉함을 떼지 않은 채 손에 들고 감동하고 싶은 충동을 뭐 했다? 느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에게 전보가 왔던 모양이야. 전보가 못 되면 보통 음편을 좋았다. 이제 한 장이 없어라도 구보는 거의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게다. 아니 진짜인 줄 알았더니 전보가 아니라면 뭐라도 좋아? 우편물이라도 좋아. 갑자기 또 뭐로 바뀌었어?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간다 하나만 있고 거의 나머지 문장은 다 머릿속에 뭐 한 거구나? 생각. 여러분도 왜 어떤 사람 보면 생각하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어떤 아저씨가 건너네. 한 40대? 직업이 상인이신가? 뭐 이런 생각을 쭉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금 배달부 지나갈 때 생각했구나. 그 다음 단락 가볼까요? 흥하고 구보는 코웃음 쳐보았다. 그 사장은 역시 성욕의 어느 형태로서의 한 발언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물론 결코 부자연하지 않은 생리적 현상을 부터 때가 없인 얘기를 의사는 구보에게 없었다. 즉 자연스러운 어떤 생각이었대. 그래놓고 사실 서울에 있지 않은 모든 벗을 구보는 잊은 지 오래였고 갑자기 생각이 어디로 갔어? 친구. 또 그 벗들도 이미 오랫동안 소식을 전해 오지 않았는데 그들은 지금 모두 무엇들을 하고 있을꼬? 라고 뭐 하는구나. 생각. 한 해에 단 한 번 연하장을 보내줄 따름의 벗에까지. 요즘은 친구한테 연하장을 한 해에 한 번도 보내는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문득 구보는 그림을 가지려 한다. 이제 수천 매의 엽서를 사서 다방 구석진 탁자 위에서 어느 틈엔가 구보는 가장 열정을 가져 벗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이거는 뭔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죠. 진짜 뭐 했어? 갑자기 배달부 아저씨가 지나가고 나서 벗이 생각나고 정말 엽서를 사서 뭔가 카페에 앉아서 쓰고 있는 자기를 얘기해. 그러면서 한 장 또 한 장 구보는 재떨이 위에 생담배가 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온갖 벗의 이름과 주소를 또 엽서 위에 흘려섰다. 구보는 거의 만족한 웃음조차 입가에 튀며 이것은 한 개 담배수술의 결말로는 결코 비속하지 않다. 생각을 하였다. 어떠한 담배수술에 물론 구보는 아직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예요. 팩트는 두 개예요. 첫 번째 뭐가 지나갔어요? 아저씨가 지나간, 그러니까 배달부 아저씨가 지나간 건 사실이고, 그다음 또 뭐 했어요? 엽서를 쓰고 있는 건 팩트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 나머지는 다 뭐야? 생각. 그러니까 1번 벗들과의 추억을 시간순으로 회상. OX. S.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이르는 1930년대. 이 주인공인 구보, 즉 소설가, 사실은 무직이잖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이 사람이 종일 경성시내를 쏟아지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2번 서술자가 주변 거리를 재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며 3번 연상작용에 의해 인물의 생각이 연속되고 있다. 이런 거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무슨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 어떤 논리적인 연속성이 아니라 배달부 지나가네. 소식? 친구? 뭐 이러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연상.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떠올렸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죠. 더불어 전보가 이동된 경로 나오지도 않고 이거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문제. 몇 번 찍었다? 3번 찍었다. 14번 갑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14번 같은 문제 볼 때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 명기, 명이 무슨 명제야? 밝을 명, 기자가 기록할 기, 밝혀, 기록하다, 밝혀, 적다. 자, 경청, 무슨 경? 기울 경, 청자가 들을 청. 경청이 뭐예요?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는 게 경청이야. 얘는 시험에 기출된 바도 있어. 더불어.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이 골랐으면 정말 좋았을 거고 나가리를 고르래. 배회하다가 뭐예요? 돌아다니다, 방황하다, 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네가 살짝 방황하는 거 아니야? 그랬다고 해서 2번을 의심했을 수 있어. 근데 무가 뭐예요? 없을 무, 진, 무슨 진? 다할 진, 장자가 감출장. 그러니까 다함이 없이 뭐해 있다? 감춰져 있는 게 뭐야? 무진장. 그러니까 다함이 없이 감춰져 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많다. 무지 많다. 끝이 없이 많다. 뭐가 아니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종류랑은 거리가 멀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진장은 많다지 여러 종류가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한자를 몰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살짝 생각은 했을 수 있겠어. 나 몇 번 찍었어야 마땅해. 2번 찍었어야 마땅하고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보고 3초각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냐? 근거는 이래. 다 했으니까. 자, 15번 문제.
너 또 왜 그래? 잘난 척 하려고 그러지? 아, 네. 제가요, 시험 전 수요일에 마지막으로 그 아침 특강을 했는데, 그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은 바로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감사합니다를 한 번만 하지 않는다. 몇 번 이상 해야 좋아해? 두 번 이상 아주 많이 할수록 좋아해. 쎄쎄, 쎄쎄, 쎄쎄. 뭐 이걸 많이 할수록 좋아해. 그 말을 왜 했냐면, 여기 뭐가 나와? 숫자가 나와. 찾아줘, 여러분. 어디 있어요? 천만 없소이다. 일천천 일만만.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1,000번, 1만 번. 그래서 임금님 몇 살 살라 그래? 만세! 임금님 만 years 사세요가 만세잖아. 그러니까 100년 사세요도 아니고 1000년 사세요도 아니고 만년 사세요가 만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큰 숫자를 강조해서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떤 내용이 붙어 있어요? 말해요. 읽어요. 시작. 과도. 허물도 1000만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없습니다. 두 번만 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요 과가 없어요. 과실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것도 1000번만 번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럼 여러분 소개하세요. 큰 숫자 있어요 없어요? 4번 있어요. 뭘 강조한 거예요? 저 잘못 없어요. 유식함을 뭐라 그래? 결백해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 임을 향한 그리움 X입니다. 전 너무나 결백해요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말해줘요. 자연물의 처지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내용이 어디예요? 접동세. 게임 끝이라 그랬죠. 접동세가 나오는 순간 뭐다? 나 뭐스럽다. 한스럽다. 대놓고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다니. 내 님이 그리워서 울다니다. 울며 지내다 보니 내가 마치 산에 있는 접동새와 비슷합니다. 나 지금 너무 한스러워요. 라고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냈어. 그다음 두 번째. 천상. 어디죠? 스카이. 하늘에 있는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함. 읽어줘요 여러분. 어디요? 잔월, 효성이 알아시리다.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다. 거스르신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참소하는 내용은 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하늘에 있는 잔월, 남아있는 달과 효성, 새벽별이 저의 진심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결백함을 또 드러냈어. 그럼 3번 설의적 표현 밑줄 쫙. 이게 뭐죠 여러분? 의문문의 형태인데 답을 알아. 여러분 읽어줘요. 어디요? 벽이 더시니 뉘러시니까 이 뒤에 우리가 물음표를 넣을 수 있어.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넋이라도 님은 한된 여자라. 넋이라도 나의 영혼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벽이 더시니 나를 참소하던 사람 누구십니까? 그 뒤에 생략된 말.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서류적 표현이죠. 더불어 또 있어요. 여러분 또 골라봐요. 그치? 님이 나를 하마 내 자신이니까 님께서 사실은 이 정과정 정서는 임금님께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 처지란 말이지. 20년 동안 유배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님이 나를 하마 벌써 뭐라고요? 해석해 주세요. 잊으셨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고 물결 화자의 정서. 첫 번째는 뭐도 있어요? 결백합니다. 또 있었고 벽이 더시니 이러십니까? 여기는 결백합니다를 호소하는 정서. 더불어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니까 나를 벌써 잊었습니까? 저는 임금님 매우 뭐합니다. 여기다 그리움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 통틀어서 그리움도 있고 결백함도 있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나 얼마나 강조했어 이 작품. 제가 이 작품만 유독 이번 국가직 준비하면서 정말 몇 번을 여러분과 함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 반드시 맞췄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카페를 이제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 계속 요즘 댓글을 미치듯이 달고 있거든요. 막 밤 막 2시, 3시 막. 2시면 밤이 아니라 새벽인가? 달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동영모의고사 7점 받았는데 전 100점 맞았습니다. 막 기쁩니다. 막 가태원, 비태원 막 이런 글도 올라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동일하게 동영모의고사를 70점 정도 받았는데 실제 시험도 70점 혹은 70점보다 안 좋았습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실감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제가 던져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 글에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선생님께 동영모의사 보고 나서 사실은 한국어니까 국어니까 좀 만만하게 보고 복습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정답이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려도 복습이 차야 우리가 시험장에 더 자신감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어렵다고 피해서 이런 추론 연습 안 하면 당연히 그 결과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겠지. 제 잔소리는 뒤에 가서 마지막에 몰아서 하기로 하고 16번 갑시다. 다 그래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아주 재미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다가 좀 웃었거든요. 여러분 안 웃으셨어요? 첫 단락이 이런 얘기를 해. 단락이 3개죠 여러분. 이렇고 자 너는 추론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그랬으니까 다시 선택지가 땡큐인데 선택지가 너무 길어서 약간 좀 짜증나니까 우리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새 몸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은 새 몸에서 뭐가 나오는구나. 티가 나온대. 이거는 구애 행위나 짝짓기. 부끄러워. 그죠? 막 사랑합니다. 뭐 이런 행위를 할 때나 짝짓기 할 때 뭔가 관련 있는 거래. 그래놓고 따라서 뭐래요?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네가 번식기랑만 관련 있는 어떤 호르몬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번식기에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변화 양상은 새 종류에 따라 뭐하다? 다르다. 그래놓고 2단락에 뭐가 나와? 새 이름도 재밌어. 노래 참새 수컷. 그다음 3단락에 뭐 나와요? 검정기 찌르레기. 그럼 뭐에 나온 거 얘네 둘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변화가 뭔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노래 참새부터 얘기를 해. 이 노래 참새 수컷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짝짓기에 성공해서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 수정 시점이 중요하대. 그래서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얻는 데 필요한 영역을 차지하려고 다른 수컷과 싸워야 하는데, 즉 이 시기가 뭐예요? 번식기.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진대. 그러니까 이 1번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한 거냐면 번식기에만 테스토스테론이 나온다. 즉 번식기가 아닐 때는 거의 미미하다. 모든 새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지금 2단락에서는 이 노래 참새 수컷의 번식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시기에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 이때까지 계속 높아진대. 그러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컷은 곧바로 뭔가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돌봄, 양육 아니야. 이걸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 수치가 수정을 뭔가 절정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놓고 새끼가 커서 둥지를 떠나게 되면 수컷은 더 이상 영역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번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좀 더 떨어지게 되고, 번식기가 끝나면 테스토스테론은 거의 분비되지 않는 제로의 상태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이 번식기에 이 노래 참새 수컷의 이 분비를 보여준 거야. 그래놓고 세 번째 단락 누구 나오겠어요, 여러분? 검정기, 그치? 검정기, 찌르레기. 넌 어떤 애니? 얘 좀 웃긴 애 아니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안 웃었어요? 자, 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번식기가 되면 올라가는 건 똑같대. 번식기가 되면 쫙 올라가는데, 근데 암컷이 수정한 이후도 굉장히 얘도 중요하네.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뭐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야. 이 수컷은 자신의 둥지를 지키면서 암컷과 새끼를 돌보는 대신 얘 뭐 하냐면, 왜 안 떨어지냐? 다른 암컷과의 짝짓기를 위해서 둥지를 떠나버리는 바람둥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1, 2, 3, 4 답해주세요. 4번부터 가자. 노래 참새 수컷과 검정 찌르레기 수컷, 핵심은 둘 다 모두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번식기가 아닌 시기, 자 번식기의 수치는 번식기가 아닌 시기의 수치,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높다. 자, 번식기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번식기가 아니면 뭐라 그랬어? 1단락에서 읽어줘. 시작.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는 뭐라고 들릴 줄?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다 번식기라야 이게 변화가 있을 거니까 나머지는 분비되지 않는 게 1단락에 사실은 확인을 해줬어. 그래놓고 3번. 검정기 찌르레기 수컷은 암컷이 수정한 이후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뭐 하지 않는다?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명백하죠. 2번. 번식기 동안 노래 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발음이 어려워.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이루어진 후에 낮게. 그러니까 살짝 이거는 우리가 수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해봐야 해.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뭐 한다 그랬어? 막 올라가다가, 그치? 그럼 이루어진 후에 뭐 한다 그랬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의미상 그럴싸해. 의심스러웠다면 1번을 째려봤어야 해. 노래 참새 수컷은 번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 자, 양육이 끝난 후가 더 높다. OX, X. 그치, 이때가 점점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때가 제일 낮을 거니까 이때가 제일 높다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지. 그래서 말이 다소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읽었어야 해. 그래서 다소 비교 구문 나오면 여러분 천천히 읽으라고 제가 눈이 강조드렸잖아요. 이 두 개를 놓고서 그림을 그렸다면 더 좋았을 거고, 설령 그림을 못 그렸다 해도 여러분 읽으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아, 네가 멈춰 있다, 뭐 이런 표시를 했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유려하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몇 번 찍었어야 한다. 1번 찍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 잡아먹는 문제였어. 계속해서 가보죠. 여러분 마지막 17번부터 20번까지 또 달려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이해하느라 가장 적절한, 그래서 역시 계속해서 여러분의 뇌 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영 푸실 때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나왔잖아.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우리가 연습한 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을 해야 해. 내가 국어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 된다. 아니야. 시험장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마치 수술대 위에 라이트로 우리를 비추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라이트로 비추면 혜원이 얼굴이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야. 뭐 얼굴이 그렇게 크게 잡티가 없구나. 근데 만약 저를 수술대 라이트로 비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약 너무 어려웠어, 너무 힘들었어 라면 어쩜 수술대 위에 올라간 경험을 계속 연습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17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글을 이해하느라 가장 적절한 그랬으니까 역시 여러분과 함께 읽고 한번 도전해 볼까요? 뭐라고 하느냐? 천천히 읽어야죠. 단락이 2개네요. A가 주장한 다중지능 이론은 기존 지능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여러분 A에 대해 소개하시죠.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했어. 그러니까 다중, 멀티죠, 여러분. 근데 기존 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있나 봐. 그래놓고 그는 기존 지능 이론이 언어지능이나 논리수학지능 등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비판하면서 질문. 기존 지능 이론에서 뭐라고 깠어요, 여러분? 인지 능력에만 초점이다. 라고 깠어. 근데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질문. 비판하면서 이걸 버렸어. 플러스야? 플러스 A뿐 아니라 B. 그러니까 지금 A는 다중지능 이론을 뭔가 주장하면서 기존의 이것이 너무 여기에만 초점인데 초점을 이거 플러스 더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버린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신체와 정서, 대인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 그러니까 뭐구나. 다중이야. 그러니까 네가 멀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는 인지, 너 산수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만 얘기했다면, 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 이런 것만 얘기했다면 이 사람 뭐까지 추가했냐면 신체적 지능, 정서적 지능, 더불어 대인관계 지능 이를 또 얘기해서 총체 다 포괄하는 멀티, 다중을 주장했다는 거야. 다중지능 이론은 뇌과학 연구의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는데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좌뇌가 분석적, 논리적 능력을 담당하고 우뇌는 창조적, 감성적 능력을 담당한다라고 누가? 뇌과학 연구가 얘기를 하는데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이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지능 검사에 대해 반쪽짜리 질문. 이 다중지능 이론이 뇌과학 연구를 깠다. OX, S. 그건 아니에요. 뇌과학 연구는 밝혔죠. 왼쪽은 뭐다? 분석, 논리. 오른쪽은 뭐다? 창조, 감성. 다만 뭘 깠어? 기존의 지능 이론, 기존의 지능 검사는 뭐에만? 좌뇌만 뭔가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서 깠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뇌과학 연구에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고 기존의 연구가 어디에만 치우쳐 있다? 왼쪽이 뭐예요? 분석, 논리에만 치우쳐 있는 IQ 검사를 한다 라고 깠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뭘 주장한겨? 모두 다 멀티, 다 중요하다. 왼쪽 뇌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 오른쪽 뇌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셈인 거지. 그래놓고 다음 단락 가보죠. 그런데 이번에 뭐가 등장했어? 이 다중지능 이론을 깐 연구자들이 등장했어. 그러니까 다중지능 이론이 뭐다? 나가리다 라고 주장한 비판적인 연구자가 등장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어. 우선 무슨 뜻이에요? At first, 첫 번째 깔점이 뭐냐면 다중지능 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들이 기존 지능 이론에서 두목했던 지능의 종들과 상호 독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겠죠. 그들에 따르면, 그들이 누구예요? 비판적인 연구자들에 따르면. 전자가 뭐예요 여러분? 전자. 여러분 전자가 뭔지 밝혀줘요. 시작. 다중지능 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 뭐가 있었지? 뭐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대인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후자가 뭐예요 여러분? 기존 지능 이론에서 주목했던 기존의 종류들 뭐가 있었지? 산수, 뭐 논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후자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따라서 즉 우리가 산수하는 것과 논리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이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비판적인 연구자는 뭐라고 했어? 읽어줘. 시작. 서로 독립적일 수 없으며 이게 따로 놀아야 되잖아. 너 따로 놀아야 다중이 되는데 독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일 수가 없어?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중이라는 건 1, 2, 3, 4 있어야 이게 다중이 되는데 아니 얘네들이 서로 전자와 후자가 상하관계 서로 연결된 관계인데 어떻게 다중일 수가 있냐. 따라서 네가 독립적일 수 없고 다중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다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깐 거고 두 번째는 뭘 깠냐면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 야, 네가 무슨 대인관계 지능이 있다며? 라고 다중지능을 주장한 학자가 얘기했는데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겠냐? 즉 도구가 불가능하다. 도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널 깐다. 그들은 지능이라는 말이 측정 가능한 인지 능력을 전제하는 것인데 다중지능 이론이 설정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 그러니까 우리가 IQ는 왜 수치화 하잖아요. 뭐 문제를 딱 주고서 다 맞은 사람 뭐 140, 130 뭐 이런 측정하잖아. 그런데 이 다중지능 이론이 뭔가 설정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여러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중지능 이론은 뭘 얘기했어? 앞으로 다시 가볼까? 뭐 플러스 뭔지 읽어줘. 시작. 인지능력 플러스 디리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영향을 받았어? 뇌과학에서 뭐라 그랬어? 왼쪽은 뭐다? 분석 논리. 오른쪽은 뭐다? 창조 감성인데 이걸 인정했어 안 했어요? 했어. 이건 인정했어. 다만 뭐라고 기존 연구를 깠어? 뭐만 집중한다. 좌뇌만 집중해서 검사한다. 라고 기존 이론을 깐 거야. 근데 이 다중지능 이론을 또 깠어. 뭐 깠어? 첫 번째? 나와라. 뭐가 아니다. 독립적일 수 없다. 따라서 뭐 아니다. 다중 아니다. 너 또 뭐 깠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불가능하지 않아. 어떻게 대인관계를 측정할 거야? 불가능하다. 어떻게 감정을 측정할 거야? 불가능하다 그랬대. 가봅시다. 여러분이 1번 정확하게 만들어주세요. 논리, 수학, 지능은 다중지능 개념에 뭐해? 포함된다. 이거 플러스 감성 어쩌고 대인관계 어쩌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거짓말. 자, 2번.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 뭐죠? 의심 가능할까? 뭐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읽어줘. 시작. 비판적인 연구자들. 그죠? 2단락 첫 번째 줄에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인간의 우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좌뇌에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에 더 많이 주목한다고 누구를 깠어? 기존의 지능 이론을 깠지. 그러니까 다중지능 이론 모두 중요하고 좌뇌, 우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건 더 많이 주목했다. 거짓말이고요.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뭐라는 이유에서 말해줘. 시작. 독립적일 수 없다. 그치? 독립적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독립적일 수가 없어. 따로국밥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다중이 아니다. 그치? 뒷내용은 맞아. 그러니까 다중이론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데 독립적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본문 읽어줘. 시작.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뭐라고요? 독립적일 수 없으며. 그치? 이 두 단락에 이번 단락의 여섯째 줄에 명백하게 독립적일 수 없으며 라고 얘기했구나. 몇 번 찍었어야 해 여러분? 2번 찍었어야 해.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제가 여러분 힘들 거라고 확신하냐면 제가 지금 호흡이 딸려요. 해설 강의를 보통 제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끝내는데 막 호흡이 딸린다는 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읽느라 엄청 힘드셨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제가 동영 때 이랬거든요. 지문이 기니까. 제가 도라모 때 이랬거든. 도라모고 할 때 여러분과 이런 현상을 보였었거든요. 18번 갑시다. 정말 많이 했다. 18번 넌 고쳐쓰기. 주지하듯이 기후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질문 심각해지다. 본용은 고 있다. 진행의 보조용은 뭐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위기가 주어 수어가 명백합니다. 어떻게 심각해지고 있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다. 날이 가다 라는 주어 수어가 너를 꾸미고 있는 부사절이야. 그러니까 이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라는 뜻인 거지.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이러한 기상재해 앞에서 여기서 끊어야 한다. 질문 지속적으로 위협하다. 뭐가? 그렇지. 이러한 기상재해가. 그러니까 너는 이 문장이 뭐야? 주어. 무슨 절이야? 관형절. 그러니까 핵심은 여러분이 위협하다. 그래서 문장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주어는 기상재해야. 이러한 기상재해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다. 그 기상재해 앞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지. 핵심은 주어, 수어, 호응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냐고. 설령 이걸 몰랐다 해도 문장 연습을 많이 했다면 이게 보이셨어야 하고 안 보였다면 여러분은 디귿을 보는 순간 땡큐, 갓 했어야 해. 뭐가 보이십니까? 그치? 이 과는 반드시 묶일 거야. 어떻게? 네가 수립으로 끝났잖아. 그럼 뒤도 뭐로 끝나야겠어? 명사 찾아줘요. 어디서 끝내야 돼? 넌 체결하다, 넌 위하다잖아. 명사가 아니야. 어디서 여러분?
협약에서 끊어야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네가 좀 끝나버려서 여부로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협약까지 묶었어야 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라고 되어 있는 셈이야. 그러니까 이대로 읽으면 여러분 체결하다 라는 서술어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체결하다? 국제협약을 체결하다. 문제 없어요. 항상 앞에가 문제라 했잖아. 뭘 체결하다가 이상해. 수립을 체결하다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열해야 해? 네가 지금 국제협약을 체결하다가 목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짜임으로 바꿔줘. 시작. 국가정책을 뭐하다? 수립하다. 사실은 목적어 서술어로 연결하면 훨씬 좋지.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국가정책을 수립하다. 두 번째 국제협약을 체결하다. 그러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는 용언으로 끝났으니까 와거가 아니라 고.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협약을 체결하다. 이렇게 와야 바른 문장이 됐겠지. 어떻게 보셨든 여러분이 네가 과는 양팔저울 나란히 접속도서 역할하러 등장했구나. 네가 명사로 끝났으니까 끝난 명사가 얜 체결하다지 체결이 아니야. 얘도 위하다지 위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협약이란 너까지 묶으시고 체결하다 협약을 당연히 되지. 너는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읽어나갈 거기 때문에 마지막은 항상 올바르게 준다 그랬죠. 근데 네가 어색하구나.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몇 번 나가리가 확실하다. 3번 나가리. 그럼 마지막 확인합시다.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어. 남다 본용은 있다. 보조용은 뭐가 남아있어? 기회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묶었어야 하고 무슨 절이구나? 관용절이구나. 그치?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다! 라고 해서 네가 지금 관용적으로 이 뒤에 기회를 꾸밀 어떤 내용으로 와 있구나. 내용상 기회 이꼬르.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다! 라는 뜻에 사실은 앞에 너는 뒤에 내용이 생략된, 그치? 문장성문 일부가 생략된 관계 관용절, 의미상 동격 관용절, 여기는 부사절. 나름 출제자가 생각 많이 하고 낸 문제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문장도 줘야겠고 뭔가 이런 고쳐쓰기도 줘야겠고 그러니까 이런 걸 섞어낸 문제인데 뭐가 됐든 우리는 과가 보이는 순간 땡큐지 이거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답은 3번 찍었어요. 자, 19번 문제 갑시다. 얼마나 고쳐쓰기 많이 했는지. 자, 다음 그래 빈칸 땡큐죠 여러분. 저는 이번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가 나름 공들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9번도 빈칸이고 20번도 빈칸이야. 근데 20번 빈칸은 바로 앞뒤만 읽으면 게임 끝난다. 근데 19번 빈칸은 바로 앞뒤로 게임 못 끝나.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 근거를 내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단락의 시작에 뭐라고 와 있어? 밑줄? 그 결과. 그러니까 뭔 놈의 결과인지 우리가 1단락을 읽으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 20번 문제는 너무 땡큐 하잖아. 우유가 락토다. 달걀이 오보다.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그래서 락토 오보는 락토 먹고 오보 먹는다. 설명해 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개하세요. 그러면 락토는 뭐만 먹는 거야? 우유만. 그럼 오보는 뭐 먹는 거겠어? 너는 달걀만. 그거잖아. 그러니까 20번 문제는 비교적 아주 우리가 빈칸 앞뒤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문제였다면 19번이 난도가 있는 애였지. 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결과라는 말을 주어서 동일한 빈칸 추론인데 19번은 앞을 읽어야만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문제였고 20번은 빈칸의 앞뒤만 확인하면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고 봅시다.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여러분도 글을 읽잖아요. 생소하거나 뭔가 낯설어.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주시한단 말이지. 이때 특정 단어의 눈동자를 멈추는 뭐라고요? 고정. 고정이 뭐예요? 추시. 중요한 낱말이니까 우리한테 작은 땀 펼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정에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눈동자를 왜 고정했니? 어려워. 낯설어. 그래서 고정과 고정 사이는 이동 단어라고 할 때는 도형이 나누는데 이 고정이 관찰될 때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 고정은 왜 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낯설거나 어려우니까 이해하려고 이루어지지만 이동이나 도약이 관찰될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고정과 이동, 도약 두 개를 분리하면 되니까 하나에만 표시하면 글을 읽기가 훨씬 쉬워지겠지. 그래놓고 이를 바탕으로 K연구진은 동일한 텍스트를 활용하기 하여서 읽기 능력 하위 집단과 읽기 능력 평균 집단 결과가 대충 보이지 않아? 얘는 잘 못 읽어. 얘는 평균이야. 의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독서 횟수는 한 번만 제한하되 시간은 제한하지 않고 많이만 읽어도 괜찮아. 시간은 줬다는 거예요. 가보죠. 그 결과.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에서 A 집단은 B 집단에 비해 2배 많은 수치. 질문. 고정한 숫자잖아. 고정한 횟수잖아. 그러니까 고정한 횟수는 누가 많아요, 여러분? 누가 많아요? A 집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A 집단이 약 2배 많은 수치. 왜 고정을 더 많이 할까? A 집단이. A 집단이 어떤 애야?
잘 못 읽는 애. 하위 집단이라면. 그러니까 많이 못 읽으니까 뭐 한 거야? 어려워. 이런 거지. 어려워.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많이 고정한 거 아니야. 그래 놓고, 그런데 차이가 있나 봐.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로 나눈 이런 관형자들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 뭐가 의미가 있어, 여러분? 평균 고정 시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얼마나 고정했니? 라는 시간. 고정하면 뭐 한다 그랬지 아까? 무슨 뜻인가?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생각한 시간은 누가 더 많이 했어, 여러분? 말해줘. 시작. B집단. 그러니까 B집단은 더 잘 읽는 애들 아니야. 당연히 얘들이 생각을 더 많이 하더라.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아. 아, 이 A집단은 뭐 하는구나? 어려운 게 많으니까 고정은 더 많이 해. 근데 고정 잠깐 했다가 어려워도 뭐 하고 지나가? 몰라.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B집단은 뭐 해? 고정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B집단은 나름 생각을 좀 해보더라라는 걸 이걸 어떻게 실험하지? 정말 대단한 실험을 한 거죠. 읽기후 독해검사에서 B집단이 당연히 A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뭐 했어? 높았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론이 나온 거야. B집단이 훨씬 점수가 높고 독서 과정에서 눈동자가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이전으로 건너뛴 현상은 모두 둘 다 관찰되지가 않았대. 그러니까 둘 다 앞에 읽은 걸 또 읽거나 이러진 않아. 그래놓고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기 위해서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에 비해 질문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자 알고 싶은 건 누구예요? 여러분 말해줘. 시작.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 얘가 어떤 시를 빈칸에 넣으라는 거 아니야. 얘에 비해 비교하는 건 필요가 없어.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뭐야? 여러분 말해줘요. 시작. 숫자는 뭐하고 훨씬 많고 다만 뭐하는 건 생각하는 뭐하는 거 시간은 훨씬 뭐하다 낫더라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 내용을 항상 얘기하지만 주관식으로 풀어야만 답에서 흔들리지 않고 답을 고를 수가 있다. 몇 번 찍어야 해? 1번. 그치. 그러니까 단어들의 수는 많지만 그 단어들이 많지만 나라도 느끼는 단어의 각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드리는 평균 시간은 뭐하다? 더 적다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1번 찍고 확신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마지막에 19번을 주어서 우리 힘들게 한 비교적 난도 있는 문제였죠. 완벽히 막 대단히 어렵다. 여러분이 절대 소화할 수 없는 P면 Q이다가 없었어. 그러니까 P면 Q다를 넣어서 여러분 막 뭐 대우하게 하고 막 연결하게 하고 지방지게 줄 건가 봐. 그런 문제는 빼버리고 내용상의 추론을 연습하는 문제만 줬어요. 20번 문제 답 해결할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시죠? 너무 땡큐했죠. 마지막에 막 뭐라고 설명한 다음에 이런 힌트를 줬어. 즉 예를 들어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는 띠리링은 먹지 않고 뭐하고 뭐를 먹어? 락토와 오보를 먹는다. 그럼 락토는 뭐만 먹는 거야? 우유만 먹는다 라니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오보는 뭐만 먹는겨? 달걀만 먹는다 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먹지 않고 달걀만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얘만 먹고 나머지는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몇 번 찍어요 여러분? 4번을 찍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한테 힌트를 줘. 예를 들면 넌 힌트를 준 거잖아. 그 힌트를 잘 잡고서 이 락토 오버는 이 두 개만 먹어. 그럼 락토는 락토만 먹어. 오버는 오버만 먹어. 라고 땡큐한 힌트를 주어서 답을 절대 비켜가서는 안 될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몇 번 찍었어야 한다. 4번 찍었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난 척은 뭐 이런 정도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시험이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이 강좌를 들으실 때는 내가 국가직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반성 차원으로도 보시겠지만 저는 지방직과 군무원과 그리고 2025년까지 이어지는 시험에 이 국가직 시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 혹시 아직도 독해에 대한 훈련이 없어. 선생님 저는 그냥 막 독해요. 넌 반드시 적중여신의 구조적 독해를 지방직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분이 완료해 주길 부탁. 제가 오늘 책을 아예 들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책을 못 보여드리는데 두 번째. 나는 선생님 이런 추론형 문제라든가 기조 전환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2025년을 준비하며 새로 출간한 교재가 있어요, 여러분. 신유형 독해 마스터. 사실 이름엔 독해가 들어있지만 신유형을 완전 정복하게 해드리는 교재이자 수업이거든요. 이걸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 더불어 가깝게 지방직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이 수업 빼먹으면 안 돼요. 뭐? 지방직 대비 덜하모. 여러분이 국가직에서 보신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반드시 누리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제가 문제를 던져드려도 복습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시험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미리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은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반드시 그래 주시길 부탁을 더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 특별히 오늘 시험 치르고 오신 현장에서 시험 치르고 오신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꼭 합격의 결과가 함께하기를 응원하고 또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냉철하게 분석해 주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를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이 어려우시면 다음 창을 열고 회원국어 제 카페로 오셔서 비대스로 공개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시험을 치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와 꼭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